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5시를 넘었는데요. 밖에는 아직도 햇빛이 쨍쨍합니다. 나가면 그냥 땀이 이렇게 저절로 흘러내릴 정도로 덥습니다. 117년 만에 온 폭염, 온열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보아집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합니다. 유의하시고요. 최근에 증시가 한국 증시든 미국 다우나 나스닥, 또 유럽, 독일, 전체적으로 강세 또는 강보합이죠. 맡겼던 각국 또는 각 블록의 자금의 경색을 양적 완화라고 하는 국가주도형 양적 완화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부채한도 5BBBA법에서 5조 원 증액이 통과됐죠. 5조 달러. EU나 독일도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디플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양적 완화를 해오고 있죠. 한국도 새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긴축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책 대출성 부동산 부양책으로 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출한 금액이 어떤 기업이나 내수 시장에 흘러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이렇게 주담대 형태로 갔기 때문에 승수 효과가 전혀 없이 자산만 버블이 생긴 상황이죠. 특이한 것은 일부만 양적 완화를 해오다 긴축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EU, 중국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유지 또는 추세죠. 한국은행 오늘 2.5%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하고는 2% 유지하는 거죠. 금리 차이를. 그 와중에 일본만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추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채권을 제한적으로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긴축 기조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플로리다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51번째 주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최근에 일본이 조금 쌀이 부족하잖아요. 미국은 쌀이 여유가 있는데 왜 수입을 하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일본은 버릇이 없다. 나가도 너무 나가죠, 외교적으로. 한국은 유성락 안보실장이 관세나 안보 관련해서
같지 않습니까? 결국 한 얘기가 뭐예요? 한국은 무임승차하고 있다. 아주 상징적인 말이죠. 무임승차라는 말이. 우리가 재건을 해줬는데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피해의식은 없을 거예요. 미국 전체의 재정과 무역과 부채를 보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세계화 속에서 생태계를 좀 바꿔서 뭐 약육강식의 생태계로 가는 거죠. 그냥 내라. 많이 벌었으니까 내라. 벌은 만큼. 그런 통상 또는 외교 아닙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 속상한 거죠. 세계 질서가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현재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하면 반한 만큼 대가를 또 치르게 하려고 하는 게 트럼프 내각인데, 새 정부는 외교 안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이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외교 안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경제로서 국민들을 자고 먹고 입게 하는 겁니다. 외교 안보가 일단 우선입니다. 외교 안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경제가 안정 속에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윤 정권 뭐 2년 반 동안, 뭐 무정부 6개월 합쳐서 3년 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별로 없었잖아요. FDI라고 하죠.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이 5, 60%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있죠. 고용이라든가 세수, 이런 부분에서 외환관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내수까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새 정부 들어서 할 일이 참 많죠. 근데 이제 급한 것부터 이렇게 하시려고는 하는데, 외국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환경을 빨리 조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은 한 번 더 정부나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국내에서 공장을 짓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역협회가 좀 나서야죠. 그런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면서 코로나 뭐 확대되고 세계 공급망이 우크라이나 전쟁 되면서 재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한 5년 왔는데요. 제가 2년 전에
2026년 말이나 27년도 말 사이 세계 공급망 구축이 끝날 것이다. 한 5년에서 6년 정도면 거의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공급망 구축이 끝났을 때 사람은 미국으로 가고 돈은 일본으로, 화폐는 일본으로 올 것이다.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돈, 화폐나 인재, 사람 대부분 미국으로 많이 가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1200만 명의 이민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고급 인재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 EU, 중국 백지수표 내밀면서 영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식 뭐 일정 부분 오르면서 3,100선 넘어서 외국인들이 사는 게 조금 더 많죠.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만큼 투자할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공매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공매도 시장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실물시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본시장은 한계가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 이 부분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일본은 나갔던 기업들이 리쇼어링 50%는 했어요. 한 2,500개 회사가 들어왔으니까요. 미국은 대규모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삼성만 해도 120조, 현대 2차에 걸쳐서 약 50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무정부 상태 6개월 동안 식품회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CJ, 삼양, 농심, 오리온 이런 데 전부 다 유럽이나 뭐 동남아시아, 미국으로 11개 회사가 다 나갔습니다. 국내에 한 곳도 만든 곳이 없어. 그런 것들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관리가 안 된 거죠. 오히려 들어와도 못할 판에 10년 동안 들어온 기업이 150여 기업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150여 기업 중에서도 실질적인 고용 창출하는 곳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폐업을 해서 들어오거나 어려워서 들어오거나 다 그런 기업들이라. 결국은 국내 제조업, 산업의 공동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제조업이 공동화되면 당연히 고용이 줄고 고용을 찾아서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저출산이 되고 내수는 회복이 안 되고 지속적인 자영업자의 몰락이 올 거고 수출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조업 공동화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공급망 재편성 과정에서 전혀 한국은 한 게 없어요. 윤 정부 때 저는 딱 두 가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아리백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라 아리백을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내각 들어오면서 화석연료로 바뀌는 바람에 이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이 지금 타격을 많이 받죠. 국내 배터리 3사,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U. 뭐 여기는 직격탄을 지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 정책을 화석연료로 가고 있지만 친환경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이든 때 트럼프 내각에 대한 준비를 생각도 안 했잖아요. 트럼프 내각 3년 반 남았어 이제. 공화당 정권이 들어설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날 뜨거운 거 한번 보세요. 이거 화석연료를 쓰는 건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전기 생산을 해야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고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잖아요.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를 대하는 마인드 자체가 너무 외교적으로 이렇게 결례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일본은 버르저 약물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일본의 1년간 GDP 총량이 캘리포니아한테 밀렸잖아요. 캘리포니아주 하나가 일본의 1년 GDP보다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플로리다주 그 정도 GDP 되지요? 뉴욕시 정도. 그러니까 뭐 뉴욕시 하나나 주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무임승차하고 있다. 얼마를 더 내야 하는? 뭐 카타르처럼 비행기 5천억짜리 비행기를 놀라는 것,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튼 트럼프 내각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빨리 아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에서 특이한 부분이 소니가 부활을 했죠. 소니가 1970, 80년, 90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를 이끌었던 전자회사 아닙니까? 세계 시가총액 2위. 소니가 몰락하게 된 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죠.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뭐 워크맨을 마지막으로 소니가 이제 몰락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 러시아의 산업 기술을 이렇게 조금 이전한 부분이 미국이 알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규제가 더 심하게 돼서 미국 제조업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몰락한 부분도 있죠. 근데 소니는 어떻게 보면 전자회사, 지금으로 말하면 뭐 IT 회사나 AI 회사가 네 가지 형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콘텐츠 분야, 두 번째가 플랫폼, 세 번째가 네트워크, 네 번째가 디바이스, 장치. 소니는 이 네 가지를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금력으로도 그렇고 호환성을 너무 소니는 소니 네트워크, 소니 플랫폼에서만 쓸 수 있게 너무 앞서간 부분도 있죠. 그게 맞는데 너무 앞서갔고 자신분들보다도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회사들이 나타났다는 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너무 콘텐츠, 게임이라든가 이런 콘텐츠에 주력을 해서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뒤떨어져서 소니가 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연간 뭐 1조 원 이상 순이익이 적자 몇 년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 서서히 복구를 이제 해오다가 작년에 순이익 1조가 넘는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사업 분야를 다 팔았죠. 팔고 6개 분야로 집중을 해서 한 10여 년을 인고의 세월을 보낸 거죠. 저는 소니가 다시 부활한 거의 의미를 좀 되새겨 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일본 제조업의 부활의 신호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리쇼어링이 50% 정도 됐고 나간 회사 중에 50%는 들어왔고 역사의 그림자에서 사라질 줄 알았던 소니가 부활을 했다. 그리고 AI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그리고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손정이라고 하는 선두주자가 앞에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디플레이에서 벗어나서 서서히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에 있죠. 그러다 보니 환율이 1,500달러당 150엔, 160엔대에서 145원대 사이에서 있어요. 이게 140 이하로 내려가면 엔캐리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다음에 화폐를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화폐다. 한 5년에서 10년 동안 달러가 버티기 위한 징검다리 화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달러를 대체할 화폐. 비트코인은 글쎄요.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그 유동성, 통상, 무역할 수 있는 통상, 구매력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화폐로 인정이 가능한 거죠. 기축통화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새로운 화폐, 달러를 대안할 새로운 화폐 월가에서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징검다리 화폐로 월가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에 들여놓은 거고 대신 이자를 주진 않잖아요. 제 생각에는 에너지 화폐가 나올 것이다. 에너지를 담보로 하는 화폐.
뜬구름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결국은 담보를 가질 수 있는 건 저는 에너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에너지는 충분히 화폐로 교환할 수 있죠. 그 에너지를 소량화시켜서 반도체처럼 작은 칩이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장소, 데이터 센터, 에너지 저장 장소. 그러면 그것이 담보가 될 수 있죠. 큰 어떤 시설을 요구하지 않는 태양광처럼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고 칩이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칩 하나 딱 꽂으면 10,000km 달리는 자동차. 그러면 그 칩에 충전하는 에너지는 화폐 담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에너지 기반의 화폐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달러가 이제 붕괴가 돼야 되겠죠. 맹캐리 현상이 일정 부분 한번 월가에서 일으키지 않겠나. 그러면 준 기축통화국 이외의 나라들은 자산 시장 자체가 붕괴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가로 자산을 다 구매하고 거기서 버는 돈으로 화폐를 이동하는 형태. 저는 뭐 그렇게 화폐가 이전하지 않을까. 화폐 개혁이 달러를 가지고 10년 후에도 계속한다?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양적 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풍부한 그 유동성 자금으로 일정 부분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안 좋은데 주식 올라가잖아요. 물론 뭐 이제 어닝에 따라서 약간의 상승폭은 차이가 있지만 신용 등급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회사들도 많아요. LG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삼성만 해도 지금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 2분기 대비 4조 4천억이면 작년에 10조 6천억 했나요? 56% 정도 감소가 됐는데 세전이익이 영업이익이 그래요. 당기순이익은 2분기 때 4천억 밖에 나질 않았어. 4천억. 그럼 얼마나 이게 내년에 법인세 뭐 많이 내겠습니까? 4천억 밖에 순이익이 나지 않았는데 내년도 세수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제조업이 나갔던 제조업이 한국도 리쇼링이 진행돼야 되고 있는 회사들도 나가기 전에 국내에서 새 공장을 가동하는 방법을 정부에서 관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내 생산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병행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저출산, 뭐 내수, 고용, 뭐 고령화된 인구의 실업, 노후, 연금 이거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제조업이 공동화되는데 그런 것들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국가가 돈이 많아서 재정이 풍부해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30조 원 이거 하는 것도 옥신각신하는 판에 제조업을 어떻게 제도약시킬 것인가, 그리고 화폐가 개혁이 되는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창용 총재 오늘 기자회견에서 언뜻 예금 코인 말씀하셨는데, 한강 프로젝트가 뭐 일시 중단된 거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개인이 예금을 들은 거로 가지고 코인 발행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일단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고,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일단 시중은행부터 한번 해봐라. 코인.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담보를 갖고 코인을 유통을 하는 형태를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비은행권은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면 민간에 있는 기업들이 다 자체 발행할 거 아니야. 이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좀 반대, 아니면 아주 깊은 검토 후에 실시,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시범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먼저 해봐라, 이런 형태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발권력이 있는 정부나 한국은행, 뭐 기재부나 시중은행, 금융위, 금감원, 경제5단체장 모이셔가지고 협의를 좀 많이 하셔야죠. 부작용 나지 않는 선에서. 또 지하경제가 커지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아무튼 만약에 트리거가 나온다면 현재로서는 엔캐리가 좀 유력할 수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빠지면 이게 단기적인 급등에 의한 빠지는 거냐, 아니면 쌍봉을 찍고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또 옥신각신할 거예요. 상승론자와 하락론자가 전형적으로 쌍봉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일봉으로 보면 쌍봉이에요. 일봉으로. 또 주봉도 쌍봉 나오죠. 이 10년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장은 끝나고 이제 하락으로 가는, 하락 1단계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보아지죠. 제가 볼 땐 상승장은 마무리가 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수적으로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쭉 드려왔어요. 신고점 뭐 엔비디아 4조 달러 넘고 뭐 신고점 뚫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 드리고, 항상 대장주를 사야 돼요. 조선주 하면 또 조선주의 대장주, 방산이면 방산 대장주. 그래야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소형주를 사면 발 뻗고 못 자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급락을 하거든.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은 팔라고 해도 팔 수가 없어요. 떨어질 때. 그래서 대장주를 사야 돼요. 대형주를. 황금성이 되잖아요. 황금성이 안 된다니까, 소형주는. 그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대장주가 천천히는 올라가요. 그래도 황금성은 떨어지는 장에서 확보할 수 있다. 더울 때 주식까지 물 먹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니까
오를 때 수익을 또 팔아야 수익이 돼요. 갖고 있는 것보다. 항상 주식수를 늘려나가셔도 좋고, 떨어질 때 또 살 수 있잖아요. 투자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셔라. 근데 단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건강한 그런 여름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